그러면 이제 마지막 7회 문제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건 변별력 문제로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별력 문제라고 하면, 제가 뭐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강할 때 한번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모의고사를 쳤는데, 성적이 60점대? 100점 만점으로 60점대, 5, 60점대. 그러니까 반에서 조금 더 맞는 수준으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시는 분이, 기능사 문제를 더 봐야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에 뭐, 이 외에, 뭐, 산업기사 문제도 좀 봐도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서 좀 더 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싶으면은 우리 300대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먼저 풀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꾸 이제 이런 문제, 뭐, 기본서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뭐 기본서에 없는 내가 공부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나오면 어떡할까? 그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쓸데없는 걱정이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공부해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공부해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놔놓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놔놓고 이렇게 내가 혹시 보지 못한 부분에서 없는 부분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진짜 맞지 않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실력을 좀 보고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기본서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다른 문제 푸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위주로 문제 풀었을 때 기본서에 어디에 있고 명확하게 이건 있다 없다 구분되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이건 기본서에 없는 문제다라고 판단이 들 때 그걸로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가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그 확장되는 문제를 쫓다가 어떻게 기본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맨 마지막은 시험 치러 가기 직전에는 항상 기본서를 가지고 계속 반복 학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시험 나중에 결과를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는지. 여러분 선배에서도 충분히 경험을 하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괜히 이런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중하시지는 말라. 시간을 많이 뺏기시지는 말라.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 윤활유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점도라고 했잖아요. 점도. 그죠? 점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점도가 높을수록 뭐야? 끈적끈적하다. 자, 끈적끈적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나 점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잘 흐르지 않는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60cc 오일입니다. 60cc 오일을 0.1765cm 거의 1mm보다 조금 더 큰 구멍이죠. 이 구멍에다 60cc 오일을 올려놓고 어떻게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시간으로 어떻게 점도를 표기하기도 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앵귤러, 세이볼트, 레이우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SAE 분류에서는 이런 세이볼트 점도를 많이 활용을 한다. 당연히 흘러가는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점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요거를 구분할 때 문제 좀 잘 나올 확률은 많지 않지만 혹여나 이 문제가 나온다라면 우리 그 용량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귤러 점도는 200cc 오일이고 세이볼트 지금 보셨던 거는 60cc 오일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우드는 50cc 이 양을 올려놓고 이제 시간을 따진다든지 아니면 좀 흐른 정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요 그 기본 양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나마 나올 확률이 제일 그나마 높은 것은 뭐다? 세이볼트 점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레이놀즈 점도 같은 경우는 레이놀드 수라고 점도가 아니고 레이놀드 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유체의 흐름의 형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이제 수인데 차원이 없는 무차원의 수다.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도 측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점도가 높다, 낮다, 숫자를 부여해가지고 활용을 한다. 그런 문제입니다. 자, 2번입니다. 전자제어 현가장치, 우리 ECS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ECS, 전자제어 현가장치 ECU에 입력되는 신호로 조향휠 각성도 센서, 내가 핸들을 어느 정도 꺾었느냐에 따라서, 차속에 따라서, 차속 대비 얼마만큼 꺾었는지 정도에 따라서 롤링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롤링에 기울어진, 즉 엔티 롤링
제어를 할 때 좀 필요할 수 있고 얼마만큼 또 기울어지는지 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G 센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차축과 뒷차축에 차고 센서가 있어서 뭐 노스업, 노스다운 아니면 피칭 요런 제어할 때 높이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차고 센서는 차체와 차축 사이의 상대 위치를 검출하는 센서다. 맞습니다. 노스 다운, 노스 업. 이 상황들을 판단하는 기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가 선회할 때 요잉이 발생이 되는데, 자, 현가장치에서 뭐다? Z축 기준으로 선회하는 이 요잉 제어는 직접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요잉 제어와 관련된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 제어는 누가 한다? 제동장치 VDC에서 이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차량 자세 제어 장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요잉 제어를 엔티 요잉 제어라는 것은 현가장치에 없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승객이 승하차할 때 차체가 상하 진동하지 않도록 감쇄력을 어떻게 하드로 변화시켜 가지고 진동 충격을 억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쉐이크죠. 엔티 쉐이크 제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CS의 엔티 제어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중요한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 그 엔티 제어의 요잉 제어는 없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입력 신호도 한 번 더 챙겨 보시고요. 자, 아래 그림은 이제 교류 발전기 전압 조정기입니다. 우리 그 스테이터에서 교류 전기가 만들어서 어떻게 충전하고 과충전을 어떻게 방지하는지 관련된 전압 조정기 내용인데 여기 전압 조정기 안에 회로들을 보시면 요 기호 있죠. 요거는 우리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는 전류 흘러가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게끔 해준다라는 개념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요게 뭐다? 트랜지스터죠. 그래서 여기가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반대죠? 저기 접지니까 여기 2m죠. 여기 2m고 여기 컬렉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렉터 전류 흘러갈 수 있고 베이스 이렇게 스위칭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다운 전압에서 역방향으로 전류를 인가시켜주는 제너 다이오드도 있습니다. 아닌 것은 뭐다? 포토 다이오드가 없습니다. 포토 다이오드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전기 표시 같이 빛 표시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게 뭐다? 포토 다이오드죠. 그래서 아는 것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기동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기동 전동기의 용량이 더 커야 되고 이 용량을 구동하기 위한 배터리 용량도 더 커야 된다. 왜? 얘는 압축 압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높은 부하, 높은 저항, 엔진 입장에서는 저항이 기동 전동기 입장에서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당연히 기동 전동기 용량이 더 커야 되고요. 감속비예요. 감속비는 엔진의 회전 저항이 클수록 감속비가 높아져야지 천천히 크랭크 축을 돌리되 강하게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회전력을 강하게. 그래서 감속비를 더 키워야지만 그 기어가 피니언 기어가 물려있는 모터가 엄청나게 빨리 돌더라도 링기어의 회전수는 느려지죠. 느려지지만 강하게 돌리게 된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엔진의 회전 저항이 커질수록 기어비는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기동 전동기 모터기 때문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서 구동 방향인 F가 결정이 되고 전압 및 전류계 반을 움직이는 것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온에서 배터리 화학 반응이 활발하지 못하고 엔진 오일의 점도도 높기 때문에 링기어가 돌아갈 때 회전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그 얘기인 거죠. 이는 피니언 기어의 회전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동 전동기는 직권식 전동기를 쓰게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이어서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닌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